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치고 5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각계 인사들이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성공을 기원했는데요. 취임식이 끝난 뒤에 열린 경축연회에서는 작은 말실수 때문에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쓴웃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 청와대 앞에 와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순간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퇴임하고 또 시골로 돌아가는 것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소문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이 모임이 바로 우리들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의 제가 이게 문재인 정부 총리가 되다 보니까 문재인이 입에 익어서 그러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인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저도 김성덕으로 취임식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청와대를 떠나 낯선 환경에서 일하게 된 직원들을 격려하던 윤석열 대통령. 사무실을 살펴보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새 대통령실의 사무실 책상은 왜 한 방향으로만 배치돼 있는 걸까요? 대통령님도 다 지금 취했어요? 네. 책상도 다 이제 마련하고.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그리고 그래. 저하고 같이 하는 회의는 이제 프리스타일로 오늘 하루만 이렇게 풀단에서 좀 찍는 거로 하고. 오늘 뭐 찍는다니까. 근데 이거 다음부터 이런 거 없어 이제.
써준 거에는 뭐 첫 번째 수석 비서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뭐 법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로 이사 온 이유가 좀 자주 일을 구두발바닥에 닳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이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이런 거 카메라 찍을 일은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편하게 일합시다. 행사 치르느라 고생들 많이 했네. 근데 왜 한 방향으로 두드려고 있지? 모든 비서관지. 공부하는 것 때문에 공간이 좁아서 그렇구나. 예. 그래, 좀 불편해도 또 다 옮길 거야. 옮기겠습니다. 수업은 전통했죠. 그래. 아직은 뭐 좀 위기에도 또 층을 옮겨가지고 잘 설비를 해준다니까 당분간 좀 일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려운 여건에서 여러분 일하게 해가지고 나도 미안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땅에 헤딩해야 되는 데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죠. 17시간 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부적절한 인사라며 후보자와 각을 세워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내내 한동훈 후보자에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반격에 나선 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이게 좋지 않아요, 이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원죄, 범죄가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타인 자료 무단 베낀 표절 전자책을 출판했다라는 보도가 있고 국제학술대의 논문도 표절이 확인됐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시에 쓰이지도 않았고 입시에 쓰일 계획도 없는 그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을 가지고 그 수사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말씀 같습니다. 네. 윤석열 식구라고 하는 그 라인에 대한 수사나 감찰이나 이러한 건 일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 일가족 수사 때도 제가 사실 그 말씀대로라면 조국 수사 그냥 한번 눈 감았으면 계속 코끼리였을 텐데요. 다음은 조수진 의원님. 김경률 회계사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시민사회, 이른바 진보적 시민사회는 깨끗이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작을 합니다.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이런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짓거립니다. 잠시만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제 발언 시간입니다. 묻는 것에 답하고 있습니다. 묻는 것에 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지하세요. 자, 정리해 주세요. 증인 정리해 주세요. 증인이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실도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 이 인사청문회와 전혀 무관한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지금 거의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발언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증인하고 싶은 말 나오러 하러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 발언을 요청한 것 뿐입니다. 제가 어떤 저의 발언을 했습니까? 위원장님 발언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저 팔짱 푸세요. 증인. 이거 푸시라고. 이런 자세가 안 됩니까? 청문회 방해하러 온 거야? 이거 뭐야? 화내고 의원한테 화내고 우리 노려봐요? 아니 화내지 말라면서요. 자.
확장해가지고 정치 선동을 해버리면 이거 그러면 이 국회 자체가 이 상임위 자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저런 식으로 정의를 둘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임위장이 개판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후보자님 오전 내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힘드셨죠? 지루하고 혹시 졸리진 않으셨어요? 잘 참았습니다. 잘 참으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성비위 사건에 휩싸였습니다. 삼선 중진인 박완주 의원이 성범죄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겁니다. 연이은 성비위 사건으로 비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은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자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라보는 국민은 더 참담한 심정입니다. 당내 성비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오늘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완주 의원 사건은 2021년 연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입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기자분들 필요하신 거는 질문 있으시면 김원희 의원실 수사가 일어나는데 당 비대위원장의 지시로 2차 가해 부분에 대한 조사 명령이 내려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법사위 온라인 회의 당시의 발언권과 관련해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직권 조사를 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을 관통하면서 이어져 온 성범죄 DNA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네,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 박완주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광역단체장의 성범죄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혹하고 부끄러운 심정이고요. 사실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았던 부끄러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 압수수색할 수 부분에 대해서 본범 정범에 존재하지 않는 부산시장 건, 서울시장 방조건 모두가 이렇게 뜨뜨미진하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갖는 거예요. 박완주 의원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지 여부는 지금 저희들이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박완주 의원도 제명 조치에 대해서도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당사자는 아마 좀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성추행 의혹을 있는 사실 그대로 냉정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원칙 또한 이번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6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각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야를 대표하는 거물급 인사의 출마로 이번 선거의 판세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고가 없는 곳에 출마하는 것이 명분이 있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개딸분들, 양아들도 많이 오셨어요. 아니 아빠 이름 이렇게 막 불러도 돼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현관문을 나와본 게 오늘이 4번째입니다. 제가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지금 이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 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서합니다. 분당갑 지역은 제2의 고향입니다. 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안랩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직전 경기도지사와 전임 성남시장들의 추문과 오명, 그런데도 도민과 시민의 심판을 피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참담한 배신 행위이자 정치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성남시장 재선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인천에서 인천시장으로 와라 이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때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인천시장이 영광이니까. 인천시장이 잘하면 성남시장 보고 인천 오라 그랬겠습니까? 여기 우리 이모가 열렬한 팬입니다. 감격 뛰어나고 지금. 여기가 이모님만 팬이고 다른 사람 팬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설마 안 그러겠지요? 여기가 송영길 의원님이 여기 오시면 항상 여기서 막걸리 한다고. 우리 집에서 막걸리 막 파는 것도 지금 당선이 됐다는 집이에요. 그러게요. 여기 항상 마지막에 막걸리 하자.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 화제작은 물론 친절한 뉴스쇼 뉴스가 있는 저녁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